인간의 뇌는 매우 복잡하며 현재까지의 어떤 전자기기도 그와 같은 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뇌는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일반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뇌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지닌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뇌가 가진 잠재력을 그 자체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먼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뇌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지능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뇌의 힘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소에서는 인간 뇌에 관한 특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는 태어난 아기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기들은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주 작은 동작들조차 배우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800개의 언어와 다양한 소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은 그중 약 40개 정도의 소리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태어난 아기들이 이미 800개가 넘는 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발음하는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나 특정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소리를 올바르게 발음할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아기들은 매우 민감한 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뇌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펀지처럼 세상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흡수된 정보는 점차 선택적으로 기억되고 뇌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생아의 뇌는 성인의 뇌보다 체중에 비해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신생아의 뇌는 약 370g에서 390g 정도로 신생아의 몸무게의 1213%를 차지합니다. 반면 성인의 뇌는 약 1400g 정도로 성인의 몸무게의 2.32.8%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실제로 슈퍼컴퓨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뇌에 대한 지식은 수백만 년의 발전과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수백 년의 현대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장 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질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뇌는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대상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며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행동을 조정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가 인간 뇌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약 200년 전의 사고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848년 한 남자가 자신의 뇌의 절반을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켈빈디시 외곽에서 철도 공사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업무는 폭약을 구멍에 넣고 철강막대로 눌러서 폭발을 일으켜 돌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9월 13일 그는 평소처럼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와 대화에 몰두하던 나머지 실수로 막대를 바위에 세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폭약이 터졌고 금속 막대가 남자의 왼쪽 뺨을 관통한 후 입을 지나 뇌를 관통하며 머리 위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는 기적적으로 깨어나 말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고 후 30분, 의사인 에키스 윌리엄스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남자는 무려 1m 길이의 철막대가 그의 두개골을 뚫고 뇌를 관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가 심각했지만 의식은 온전했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의 뇌의 일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눈에 볼이 튀어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뇌의 놀라운 회복력과 그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심지어 그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뇌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뇌의 일부 기능과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고 있으며 뇌의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천재들이나 특출난 인물들은 뇌의 특정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두뇌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2018년 6월 타니스 아브라함은 15세의 나이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 이미 이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15살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능력이 아니라 특정한 영향을 받아 천재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그 가능성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특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천재가 아니었지만 결국 40세가 되어 천재로 변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토입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그의 뛰어난 피아노 연주와 작곡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다룬 적이 없었고 그저 기타를 조금 다룰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음악 능력은 2006년 10월에 일어난 한 사고 이후에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파티를 열고 그때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수영장에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사고로 아마토는 뇌에 큰 충격을 받았고 35%의 청력을 잃었으며 기억력에도 큰 손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고 후 아마토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의 상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후 아마토는 친구의 집에 가서 우연히 피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아마토는 그저 손끝으로 건반을 눌러 보았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피아노를 다루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치 피아노를 오래 연습한 듯 자연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피아노를 처음 만졌을 때 그 어떤 학습 과정도 없이 단지 손끝이 건반에 닿은 순간부터 그는 그만의 독특한 음악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토는 그 후 밤새도록 피아노를 연주하며 음악적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뇌 안에서 음악의 구조가 떠오르는 듯 했으며 이는 그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아마토는 그 전에 기타를 쳤지만 그가 피아노를 다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마토는 피아노를 마스터하게 되었고 그가 만든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악기를 다루며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자리 잡았고 그 능력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변화는 사바사 증후군 또는 천재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뇌에 어떤 종류의 외상이나 신경 손상이 발생한 후 그 사람에게 비범한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마토의 경우 그는 수영장에서 머리를 부딪혔고 그로 인해 뇌의 특정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됩니다. 그 결과 아마토는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어 예술적 능력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아마토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외상 후에 전혀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뇌의 한 부분이 손상되면 그 손상된 부분을 대신하는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뇌가 얼마나 유연하고 복잡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한 뇌의 잠재력은 얼마나 더 클까요? 혹시 우리 모두에게도 잠재적인 천재성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뇌의 잠재력을 완전히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큰 미스터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결국 40대가 되어 천재로 변한 사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앤드류 베디입니다. 앤드류는 미국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그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평범한 학생이었고 특히 음악적인 재능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살았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는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고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영장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뇌에 큰 충격을 입은 앤드류는 35%의 청력을 잃고 기억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사고 후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능력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가 회복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의 집에서 발견한 피아노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앤드류는 그저 손끝으로 건반을 눌렀을 뿐인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완벽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피아노를 연습한 지 오래된 것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앤드류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그 순간 그는 마치 음악의 모든 규칙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만지기 전까지는 단지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을 뿐이었고 피아노는 전혀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끝은 피아노 건반에서 놀라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마치 오랜 시간 피아노를 배운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했습니다. 이후 앤드류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고 결국 그는 피아니스트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그가 사고를 당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변화가 기적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음악을 시작한 계기를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그때부터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의 경우처럼 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뇌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다른 부분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평소에는 발휘되지 않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놀라운 적응력과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지 앤드류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뇌의 손상 후에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며 이들 모두가 뇌의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이 얼마나 방대하게 존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뇌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그의 뇌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앤드류가 아니라 한 명의 유명한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의 뇌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그가 한 범죄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는 바로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인 테드 번디입니다. 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IQ가 매우 높은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가 가진 천재적인 지능은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그는 매우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그의 천재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번디는 어린 시절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 그의 뇌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9년 테드 번디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는 매우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며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뇌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공감 능력을 결여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그의 뇌에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기능하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안드레아 박사는 그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뇌 기능의 분석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박사는 PET 스캔을 이용해 번디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PET 스캔은 뇌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각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는 번디의 뇌와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의 뇌를 비교했을 때 번디의 전두엽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전두엽은 감정 조절, 도덕적 판단,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번디는 이 부분에서 이상을 보였고 이는 그의 잔인한 행동과 연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범죄자들의 뇌를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이는 뇌의 구조가 사람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번디와 같은 사람이 그들의 뇌에 어떤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구조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뇌의 결함이나 장애가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인 요소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의 결함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범죄자들의 뇌와 일반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연구들이 더욱 발전하면 우리는 인간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학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뇌의 구조가
인간의 행동과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의 결함이나 장애가 어떻게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나 뇌의 결함만으로 사람의 행동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뇌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 환경,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외부 요소들이 결합되어 인간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테드 번디와 같은 범죄자들은 그들이 성장한 환경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번디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나 주변 환경에서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뇌에서 발견된 결함은 그가 가진 잠재적인 범죄 성향을 더욱 부각시킨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의 결함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의 뇌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우리가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뇌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단지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인간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한층 더 진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뇌의 잠재력을 열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결국 뇌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 생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뇌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와 발견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뇌의 잠재력을 완전히 열어가며 우리는 인류의 진화를 더욱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뇌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인류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만약 우리가 뇌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어떤 사람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 기술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과연 자신들의 잠재력을 열어가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뇌의 잠재력을 여는 것이 반드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뇌를 연구하고 그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 기술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뇌와 관련된 기술은 매우 민감한 분야이므로 우리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의 잠재력을 여는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그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의 잠재력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잠재력을 여는 일은 단순히 과학적 연구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뇌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여는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도전과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하며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뇌의 진정한 잠재력에 대한 탐구는 끝이 없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